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제공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 근무하는 어떤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라 행정관이 공직윤리관실에 준 겁니다. 이건 개인이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검찰은 범행에 사용될 사실을 알고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대신해서 변명해주고 있습니다. 웃기고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을 대포폰으로 하나요? 대포폰을 만든 사실 자체가 불법적이고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포폰은 사기꾼, 윤락업자, 조폭들이 주로 만들죠. 청와대가 보도방인가요? 대포폰 만들게? 그래 놓고 청와대는 입 다물어 버립니다. 정말 웃기고들 있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네, 김호준 뉴욕타임스가 사랑하는 시사 장악 퀴즈. 네. 오늘도 김용민 씨 나오셨는데 예. 오늘 좀 저희가 포맷을 바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맷을. 오늘 저희 방청객을 모시고 72만 4,521명을 모셔놓고 하고 싶지만 7명 모셨습니다. 남자 두 분이 나오셨고요. 예. 앞에 보면 남자들이 득실득실 앉아 있습니다. 세 분, 두 분. 두 분은 그나마 커플로 오셨어요. 네. 화면에 안 보이시는데. 예. 그리고 남자 혼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이명박 대통령도 뵙네요. 좀 똑바로 계세요. 예? 우리. 예. 그게 무슨 유머죠, 지금? 어차피 카메라를 못 가니까 그냥 괜히 해본 소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바싹 말랐다고 지난주에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명박이 밥줄을 끊더니 이렇게 우리 아들이 바싹 마르고 있다. 조금 빠지긴 했어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약 0.5kg?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벽을 문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 두 사람. 벌써 70몇 회요, 이게 또. 아직도 살아있어요. 총 85회인데, 앞으로 15회 뒤에는 저희가 무조건 미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어떤 독지가가 나오길 바랬는데,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광원 사장님의 이름으로 다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카드로? 자, 그럼 두 분의 소개를 잠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지금 시대가 정말 힘들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검찰에 근무하는 국립금융 요원이 자살하는 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거 우리 출연 결정이라는 걸 알고서 애경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데냐 무슨 방송이냐 그래갖고 이명박 씻는 데다 그랬더니 정말 많이 만나겠어요. 막연한 두려움. 예. 근데 그게 예전에 몰랐었는데 약간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말을 좀 다시 좀 잘했죠. 가게 홍보를 위해서. 가게 홍보를 위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동네에 그냥 조그만 점포 하시는데 이런 데 나간다고 했더니 큰일 난다고. 그 신문이면 결정되게 혹시나 아주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했죠. 법원 옥상에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 예. 어쨌든 그 동네 골목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괜히 겁을 먹게 만드는 공포의 내면화. 네. 그럴듯한 얘기였어요. 공포의 내면화. 옆에 계신 분들 그럼 친구분이십니까? 네, 이제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댓글질하고 놀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고요. 오늘 여기 오면은 김호준 총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술도 한잔 사줄 수 있다.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야, 그걸 너무 모르시네. 내가 사실은 우리 김호준 총수하고 알게 된 게 4, 5년 됐는데요. 한 번도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아침엔 어디로 튀어요? 예. 바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주 망상을 하시네. 저는 남자하고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술도 먹지 않고요. 네.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만 항상 김호준 총수 요 최근 내에 모처럼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진리인 경우도 있구나. 예, 어떤 경우냐면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고 있다. 예, 이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에 파병을 옵션으로 거는
야, 이런 나라는 처음 봤어요. 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일 줄도 몰랐고요. 아니, 무슨 원자력에다가, 우리 군인을 1+1 상품으로,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비즈니스에 예. 군대가 껴들어가냐고. 야, 이거 정말 이거는, 내가 말이죠. 국가 수익 모델을 쓴다고 야, 이거 항상. 아주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근데 CEO라도 통상 회사 걱정을 합니다. 어떤 그 인간성을 표현하자면 딱 그 한마디가 간사. 간사라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싫더라고요. 그냥 간사하고 좀 기준이 없습니다. 너무. 근데 기준도 이익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성질에 맞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후회가 없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그 오늘 상품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나고 건강에도 좋은 라피자가 준비됐고요.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합니다. 세무사도 쓰는 머니북 늘 함께하고 있고 20개 키워드로 읽는 천안함 사건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한겨레 출판에서 협찬하고요. 텃밭 농부를 위한 토양 먹이 그물 활용법 땡큐 아네바를 시금치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이 계절의 도래와 함께 대인기의 핫탑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시사장학 규제 유일한 가전제품 선물 핫탑 판매 수익금 일부로 불호 청소년을 돕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청자 불우 청소년보다 우리가 더 불우해요. 상황은 사실은. 우리한테 줘. 수익금으로 우리를 줬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방청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출간하신 책인데 10인의 포토 에세이 길을 이야기하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너무나 좋은 자연 풍광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협찬 겸해서 나오셨군요. 네. 지금. 네. 여기 뭐 좀 현금이 들어있나 봤더니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예. 네, 저희는 책 말고 현금 협찬을 줍니다. 농담입니다. 예. 농담 아니고요. 퀴즈를 풀어볼까요, 이제? 예.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만나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관련해 보기 중 맞는 설명을 골라주세요. 1번 낙서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생김새와 하는 짓이 쥐와 닮아서 그렇게 그렸다고 말했다. 2번 낙서한 사람은 G20을 맞아서 쥐를 그렸다고 말했다. 3번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을 성의 없이 그렸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번 검찰은 G20 방해 세력으로 쥐새끼라는 뜻의 G-베이비를 부른 소녀시대에 대한 소환을 검토 중이다. 5번 청와대 모 인사가 대포폰을 통해 검찰 경찰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하나, 둘, 셋. 5번? 5번. 시사에는 큰 관심 없군요. 2번 아닌가요? 2번. 네. 2번. 어, 이건 정말 사실 저희가 문제를 통해 한번 웃겨보기도 하는데 이거 워낙에 이 사건 자체가 웃겨가지고 문제를 웃기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웃깁니다, 사건이. 저는 이 기사 보고 말이죠. 네. 새벽에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특종 보도한 건데 거기다 쥐그림 그렸다고 네. 구속영장을 신청을 그러게 했습니다. 말이에요. 저는 웃으라고. 진짜 있었던 건가요?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누가 패러디하거나 그게 아니고, 네. 정말로 포스터가 있는데, 네. 그 포스터에다가 이제, 대학 강사 분이 쥐 그림을 그렸어요. 쥐라고 써있길래 쥐를. 근데 그걸 보고, 네. 구속을. 이게 웃기지, 이게 어떻게 안 웃깁니까? 그게,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겁나요, 진짜로. 국가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기, 사건 자체는 단순하지만 네. 그 의도와 또 이 배후가 의심되는 네. 이런 아주 그래서 잡혀가서 배우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아니 이거 할 거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나? 좀 세게 해야지. 예, 아주 너무 웃겼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국가 행사가 거기다가 포스터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어떻게 방해가 될 수가 있죠? 그 G20 다른 나라 정상들이 무서워서 안 오나, 그러면? 그려놓으면? 거기다 말을 만약에 그렸다면 어땠을까요? 말이요? 말이나 호랑이를 그렸다. 무사했을 거라고. 예, 근데 쥐였단 말이죠. 일종의 자백이죠. 기밀 누설죄를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90년대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성조기를 태웠는데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국기를 태웠는데 예. 근데 무죄 판결의 이유가 뭐냐면 국기를 태웠어도 그게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고 했던 행동이라면 그거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라고 해서 국기를 태웠는데도 무죄를 선고하는데 포스터에다가 그래피티라고 하죠. 예. 예? 이걸로 찍찍 그림 좀 그렸다고 어떻게 구속을 시키냐고. 인기고들 있어요, 아주. 아, 전두환 때 생각이 나네요. 전두환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유인물을 만드는데, 뭐, 온갖 뭐, 하여튼 전두환 비난하는 글을 썼겠죠? 그때 전두환 그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왜 날 구속하냐 했더니, 혹시 이름 앞에다가 살인마 전두환이라 해서 그런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야. 자네, 대통령 각하 그림을 너무 성의 없이 그렸어. 부끄러워서 못 없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넣었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이게. 예. 이게 마치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국격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 국격은 이럴 때 떨어지는 겁니다. 쪽팔려, 다른 나라에서 알까봐. 해외 토픽이 날만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G20 열어도 그 나라 국민들 몰라요, 열렸는지.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게 원래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 또 신청자도 없었어. 아, 나 갈게요. 근데 무슨 뭐, 아유. 이걸 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이냐. 경제 효과를 얘기하는데 31조를 얘기합니다. 31조. 그래서 그 대통령 반상이라고 봐야죠. 네. 대통령 한 반상. 1박 2일 하는데 뭐 31조를 버냐 했더니 대부분 다 기대 효과인데 어떤 식의 기대 효과냐? 아, 외국 정상들이 현대 자동차를 보면은 다 살 것이다. 그러면은 31조가 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워낙 치적이 없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앉혀놓고 그 옆에 세계대상 쫙 앉혀놔가지고 그 그림을 만들어서 치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지금. 실제 이런 사건이 이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네. 이제, 산화하신 지 40주기 되는 날인데, 그걸 맞아가지고 청계천 전태일 다리 있죠? 거기서 이제 시사만화가 옆에서 한 10장 정도 그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다음날 아침 보니까 다 뜯어갔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이 있다.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뛰어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야 도대체? 거기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서 뛰어갔다고 그러는데 심한 내용은 아니었대요. 뭐 통상적으로 나오는 4대강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걸 뜯어갔다는 거예요. 예. 유치합니다. 어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크게 얘기해서. 네. 고양이 그림을 그리면 국가원수 살인죄로 잡혀간대요. 협박죄죠. 살인 미수 혹은 협박죄. 이거 재밌네, 그거. 네. 고양이 그림을 그리면 예. 잡혀갈 수 있다. 예. 자, 그래도 예전에 또 뭐 광주인가요? 그 삽에 이명박 대통령 얼굴인가 그걸 그리고 막 그 삽급의 그 대에 조중동 이렇게 박은 거 네. 전시회에서 뭐 띄었다는 그랬었죠. 예,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예. 굉장히 쪽팔립니다. 같은 일들이 요런, 많이 그러니까 벌어집니다. 정말 국가 행사를 방해하는 건, 이 그래프티가 아니고, 네. 그랬다고 잡아가는 거. 잡아가서 이게 외신에 보도 타는 거. 이런 게 진짜로 방해하는 겁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진짜. 쪽팔려서. 어떡하면 좋아. 2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자, 2번 문제 함께 하시죠.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영부인이 $1000 수표 뭉치를 뇌물로 받고는 인사에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 2번 영부인이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자가 대출 받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었다는 소문이 있다. 3번 영부인이 정책실장 부인을 위로해줬다고 하는데 이는 더 큰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막음했다는 뒷말이 있다. 4번 영부인이 비리 있는 사람 없다고 말한 것은 검찰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5번 영부인 10촌이 여당 비례대표 공천을 해준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 둘, 셋. 1번. 1번.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체크라고 하죠, 이게? 네. 점살랐다니. 수표 뭉치? 수표 뭉치. 그 수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체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나냐면, 2년 전에 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예. 18대 총선 때, 예. 김윤옥 그 부인, 김윤옥 씨의, 사촌 언니, 네. 김옥희 그럴 거예요. 씨, 예. 공천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30억짜리. 예. 이 사건이
전 탁 생각이 나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웃기게 기승전결이 있어요. 네. 그때 내용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30억을 당시 그 서울시 버스조합 이사장이었던 김종원 씨라는 양반이 네. 공천 로비를 하느라고 30억을 줬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청와대가 사실 알고 나서 한 달이나 있다가 검찰에 넘겼어요. 한 달이나 있다가. 그리고 검찰에 넘기면서 원래 이런 거는 이제 특수부, 고안부. 왜냐하면 공천 비리기 때문에 글쎄. 정치사건에서 하는 건데 이 사건은 금융조사부에 넘겼어요. 왜 금융조사부에 넘겼냐면 공천 비리가 아니라 사기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사기 사건으로 만들었냐면 이 이사장 김종원 씨라는 서울시 버스 운송조합의 이사장 이 양반이 김옥희 씨 사촌 언니가 사촌 언니가 아니라 친언니인 줄 알았다. 친언니라고 속였다는 거죠. 이 사촌 언니가. 그래서 속아가지고 30억을 줬다. 사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건을.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김윤옥 부인 김윤옥 씨와 그리고 그 사촌 언니 김옥희 씨는 서로 왕래가 전혀 없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사촌 언니 김옥희 씨가 청와대에 전화한 기록이 나오죠. 근데 또 더 웃긴 건 청와대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30억을 건넸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 건넸다고 하는 이사장이 사실은 그 서울시 버스 공영제 그때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한나라당 대선 때 경선 정책특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근데 부인 언니가 친언니인지 아닌지 왕래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촌 언니한테 30억을 팍 줬다. 30억을. 3,000원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사실은 전혀.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가 공천되려고 30억을 사촌 언니를 친언니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준 게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됐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브로커였다. 30억을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브로커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브로커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촌 언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을 거다.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정권 초기고 그리고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흐지부지 됐죠.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더 웃긴 건 그 당시에 이거 왜 추적 안 하나 몰라 언론이 김옥희 씨 사촌 언니 그래서 감옥에 갔느냐 어떻게 됐냐면 3년형을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나왔잖아요, 나중에. 대법원에 3년형을 받았는데 3년형을 받자마자 아프다. 그래가지고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아이고. 그런 다음에 병원에 특실 입원해요. 그래서 병원 특실이 계속 있어요. 병원에서는 입원비를 안 내는 겁니다. 특실에 있는데 이 아줌마가 그래서 입원비를 내라. 그랬더니 요거는 보도된 내용이에요. 청와대에서 줄 거다. 청와대에서 줄 거다. 이게 보도됐어요. 청와대에서 줄 거라고. 이 아줌마의 주장은. 계속 병원에 있었는데 입원비를 안 내니까 병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결국. 소송을 8천 몇백만 원 했는데, 청와대에서 돈을 안 줬어요, 결국은. 자, 이제 남은 이야기는. 그러면, 소위 김옥희 씨가 속은 것인가, 과연. 청와대에. 네가 뒤집어 써라. 그래서 속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김옥희 씨가 이사장을 속인 것인가? 아니면 이사장과 김옥희 씨가 다 함께 국민을 속인 것인가? 요거는 약 2년 후에 밝혀져요. 근데 묶여서 밝혀지지 않겠느냐, 요 사건과. 굉장히 기승전결이 있는 재밌는 사건입니다. 예. 너무 재밌게 풀어주셨어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정권말정산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이번에도 역시 경로를 하셨어요. 원래 말할 변명할 거리가 떨어질 때는 이분은 경로를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막 그때 강기정 의원이 나와가지고 막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미 그 사전 원고가 다 배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몇 명 빼놓고는 아주 조용하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경로 이 메시지가 나오자 그때부터는 아주 단체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강기정 이런 말은 안 하더라도 망나니 거기에 준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미 뭐 민주당에서 뭐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만은 앞서서 그 보기에서 나온 거 그 1번 빼놓고 나머지는 이재호, 심재철, 나경원, 조선일보가 지난 정권에서 권양숙 여사를 향해 했던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지난 정권에서는 그건 해도 되고 이 정권에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사 때 특히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10촌이 사기친 거를 갖고 이미 10촌이면 남남이죠. 네, 10촌이면 누군지 모릅니다. 몰라요. 아무도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엮어. 그렇게. 예. 그런데 사촌 언니가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건 그냥 사기 사건으로 푹 넘어가 버렸어요. 남남입니다. 남남으로 처리해버려요. 사촌 언니인데 왕래도 없대. 왕래도 없고 뭐 왕래 없을 수도 있죠. 예, 하여간 참 웃기는 노릇이고 MB의 과잉 분노를 보면서 저는 트위터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극단적 부정은 극단적 긍정과 통한다. 그런 얘기는 말이죠. 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네. 왜냐면은 우리 저 어준 형님이 했던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제가. 네. 누가 누구를 속인 건지는 이제 2년 후에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셔야지. 예. 극단적 부정이 극단적 긍정이다. 이게 아니라 통하는 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지. 법이다. 통하는 법이다. 그렇군요. 네. 빠져나갈 구멍으로 좀 약해요. 작아요. 아니 이제 뭐 막 갈 때까지 가가지고 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폭로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나라당 후보를 2천만 원에 매수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몇 년간 매달 수백만 원씩 주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 때 유포한 사람을 고소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검찰이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주장인데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왜 처벌하나. 2번 폭로한 사람이 술친구에게서 들었다고 이야기해서. 3번 폭로한 사람이 우리 검사장님에게 그랜저를 선물하고 성접대까지 해서. 4번 우리는 원래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잖니. 3년만 기다려줘. 5번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데 뭘 그걸 갖고 찌질하게 나오는가. 하나 둘 셋. 4번. 갈렸어요. 표가 갈렸습니다. 4번과 2번. 자 4번 2번 정답입니다. 예. 또 딸려오신 분이. 자, 이제 좀 설명을 맞추셨네. 드리면은, 이재명 시장을 같이 따랐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 때죠. 한나라당 후보를 2천만 원, 먹이고, 이렇게, 매수를 하려 했다. 겨우 2천만 원으로.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에게 몇 달 동안에 매달 수백만 원씩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재명 시장 가만두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이 사람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자, 근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왜 무혐의 처분을 했냐? 이 사람이 어디 지나가다 한마디 한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폭로한 거였거든요. 근데 왜 무혐의일까? 정답은 폭로한 사람이 술 친구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믿을만 하니까 그런 얘기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의 해명입니다. 뭐랄까, 호연직이라고 봐야죠. 아마 호연직이. 그 정도를 용서해줘. 술친구한테 들었대잖아. 예. 제가 보기엔 이 사실은 빨리 정봉주 의원에게 전해줘야 된다. BBK도. BBK로 술 친구한테 들은 네, 거다. 들은 거다. 또 강기상 의원도 지금 공지에 몰렸는데, 네. 역시 술 친구에게서 들었다. 그러면 다 무혐의해줘요. 네, 무혐의했죠. 네. 우리는 이것을 호연직이 판결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호연직. 네. 이명박 대통령이 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들었느냐? 술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이러면 된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트위터에 올렸어요. 네.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자기 수행 비석격인 사람이 그거 한 건데 그 사람을 이제 이재명 시장은 이제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나라당 지지자였어요. 예. 이거 한나라당 지지자가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그 소위 도와주는 사람으로 잠입해서 네. 예. 도와줬던 겁니까? 그래서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여하간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은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표시를 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구린 사건이네. 예. 그래놓고 어쨌든 고소당하니까 무혐의로 검찰이 해결했습니다. 여하간 저 이유는 좀 노력 좀 했으면 좋겠어. 무혐의 이유도 좀 그럴듯하게 만들고. 이게 좀 성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성의가 없어. 말을 해도 친구에서 들었다. 지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셋째를 출산했거든요. 셋째 축하드립니다. 많이 예. 놓으셨. 지금 그 육아수당이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 경정찰 때문에 예산이 없답니다. 석 달째 밀리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약속한 돈을 안 주는 거죠. 나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지금. 지금은 그 출생수당 저는 이제 100만 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건 받았는데 얼마 전에는 그것도 지금 못 받았어요. 이게 위험한 그 동네네. 이유도 있지만 경전철 저희 종부세 때문이기도 해요. 종부세가 원래 그치? 네, 집 걷어가지고 각 지방에다 지방 교부금으로 때려주는 겁니다. 꽂아주는 돈. 그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어. 다 잘라주는 바람에 이용각이 그것 때문에도 못 받는 게 있어요. 당한 입장에서 굉장히 이것도 열받아요. 얼마 아니지만 되게 열받습니다. 아니, 당연히 아니 그럼 신청하지 말라고 하질 말던가 애초에 준다고 약속하지 말던가. 신청 요건도 그전에는 이 행정작업도 되게 간단했습니다. 올리면 몇 달 걸려요, 기본적으로. 엄청 많아요. 귀찮게 해서 못 받게 하려고.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딸려오신 분은? 이것과 이제 반대로 예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경기도 모처 한강 근처인데 그 지역에는 이제 사대강 반대가 이게 대세였었어요. 거꾸로 그 지역에다가 예산을 몇십억을 몰아줘가지고 아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지역에 엄청난 예산이 오니까 찬성으로 다 돌아선 거죠. 이 정권의 특기죠 그게. 여쭈죠, 모든 걸 돈으로 다 여쭈네. 해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남다 보니까 거기 거꾸로 그 마을 예산이 있는데도 또 하나 또 짓고 마을에 또 줘요. 마을의 상징물을 굳이 마을의 상징물도 제가 거기서 좀 자랐을 때가 없었는데 괜히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징물이 뭡니까 그게 그래서 소나무 비슷한 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무도 그게 왜 상징물인지 모르죠. 그 지역사니까 제가 왜 만들지 이런 생각을 예산이 있으니 써야 되니까. 했어요. 보도블록도 멀쩡한데 다 뒤집어 까고 시골 동네 시골 개울에 그 한강 보수무지처럼 막 이렇게 깔고 화단 만들고 하나죠. 이런 피해 거꾸로 이런 피해를 받는 거니까 예산을 엇갈려가 쓰니까. 그리고 그거는 누가 했겠습니까? 건설업 토목업자들이 했겠죠. 네, 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여기 갈 돈이 다 흘러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 그리고 주로 이제 이런 업무들을 하죠. 자기 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혹은 이런 계약을 알선한다든가 이 정권의 주 업무는 그거예요. 알선. 씁쓸합니다. 자, 4번 문제 푸시죠. 4번 문제입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온 나라의 쥐가 들끓고 있다. 쥐를 박멸해야 한다. 2번 아름다운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관광산업이 발전한다. 3번 섹스 프리하고 카지노 프리한 특수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4번 전라도 사람들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관광산업 망하게 돼 있다. 5번 강간도시가 돼야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4번 4번 틀렸습니다. 이건 아닌가? 2번 요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했어요. 저기 이제 2000년 총선 때 네. 노무현 후보하고 뭐 이제 맞부딪혀가지고 부산에서. 막 네. 지역 감정 부추겨가지고 그 노무현 떨어뜨리고 자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했던 말인데 네. 요번에 한 말은 설마 저런 말을 했을까 싶은 말 있어요. 3번이면 3번 예. 네, 맞습니다. 섹스 프리하고 카지노 프리한 실제로 저런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본인의 입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예. 원래 이런 뜻을 한 거거든요. 섹스나 카지노에 대한 금기가 없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줘야 관광사업이 된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원래 슈가 프리, 설탕이 없다는 뜻이에요. 섹스 프리, 섹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카지노 프리, 카지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말해. 무식한 거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하고 정반대의 표현을 쓰면 모르면 무식하고 그냥 한국말로 쓰면 되잖아. 아니, 그 해명할 이유도 없겠네, 그러면은. 뭐, 그 얼마나 도덕적인 얘기야. 그렇죠. 섹스도 없고, 카지노도 말하자면 없고. 종교 지역을 만들자고 지금 한 거죠. 종교 지역을. 청학동을 만듭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거의. 예. 예. 결국에는 뭐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얘기하려 했던 성과 카지노에 있어서 금기, 이런 것들이 없는 네. 뭐 그런 관광특구를 만든다. 네. 누가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사실 네. 제가 보기에는 카지노가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네. 말하자면. 그런 제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호텔 의원 수준의 발상이에요. 그거는. 발상이긴 한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상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4대강에다가 크루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카지노 할 수 있게 하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있는데.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런 데로 하자든가. 그게 연결되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게, 이런 식의 굉장히 무식한 표현으로, 틀린 표현으로 한다는 것도 국회의원이 웃기고, 요거가 그대로 보도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섹스도 없고 카지노도 없는 관광지구를 만들자. 그러니까 매매층을 합법화시킨다 말도 되겠네요. 그런 율락업도 합법화하자는 제안도 되거든요. 김무성 한나라당 이제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일본 너무 자극하지 말자. 관광객이 들어올 텐데, 왜 자극하느냐. 그런 발상하고 이어서 생각한다면은 기생관광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표현은 안 했지만 뭐 이 속에는 율락업도 허용하고 사실은 합법적으로 그리고 카지노도 허용하고 그 관광지구에는 외국인만 들어오고 뭐 이런 걸 생각한 돈만 번다면 요거 발상이 들어있는 거죠.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노무현 후보가 되니까 이회창 총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당에는 허태열이 나가면 되겠구만. 예.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본인 나가서도 떨어졌으면서. 예. 근데 우리나라 수준이 그랬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허태열 당시 국회의원이죠. 네. 근데 사실 국회의원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게 물론이죠.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이죠. 그렇긴 하지만 허태열 의원이 예. 그러라고 자기가 이긴 건 아니에요. 나중에 대통령 되라고 자기가 이긴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가진 비열한 수를 써서 예. 다 써서 이겼죠. 유명하죠? 지역감정 그때. 네,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87년에 말이죠. 88년에 그 총선 때 그때였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합동유세를 했잖아요. 그때 합동유세 때 여러분 저기 앉아 있는 저분 아마 하여튼 뭐 좀 이름 있는 그 당의 후보였던 것 같아요. 저분은 개새끼입니다. 예,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개새끼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설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뭐 보좌진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학을 뗍니다. 말을 안 듣는다. 노무현 대통령? 예. 보좌진들이 이거 하지 말라,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표 떨어진다 그러면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요. 대신 노무현 대통령 뒤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앞에서 대놓고 하지. 대놓고. 어쨌든 웃겼습니다. 슈가 저기 뭔가 카지노 프리, 섹스 프리. 어록으로 남게 됩니다. 무식하다고. 이 정권의 그 아주 유치한 발언들 네. 정말 기가 하기만 알아들 수 있는 이런 말로 해서 좀 기분 놀랐네요. 네, 섹스 프리, 카지노 프리. 예. 저희가 욕풀이 방송입니다. 욕풀이 방송. 자, 그럼 마지막 5번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개신교계가 은행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설립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날 나왔던 말로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한국개신교회 부동산 가치만 해도 80조 원이고 연간 헌금 총액도 4조 8천억이 된다. 2번 장로 대통령을 주신 하나님이 이번엔 은행을 주실 것이다. 3번 내 말에 동의하면 아멘하라. 이거 다 녹음해서 청와대에 전달하겠다. 4번 교회가 은행을 세우려면 신뢰를 얻어야 한다. 모든 목사들 이제부터 자발적으로 세금 내자. 5번 이제 금융계를 통해 여러분께 하나하나 이익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자, 안 한 말.
4번. 예. 네. 세금 내자 목사들끼리.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번 잠깐만요. 주 얘기를 하시기 전에 네. 김용민 씨가 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이 아들이에요. 요 얘기를 딱 해둬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기독교를 지금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또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고. 김원 씨 고등학교 때까지도 주님을 찬양했던 주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무신론자. 이거 탕자죠, 탕자. 근데 말이죠. 네. 한국 기독교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제 사업이 되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역시 교회가 수익 모델이 돼요. 그렇죠. 교회가 기업이고 어. 헌금이 매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가 사업 모델인 겁니다. 이 개신교 은행을 개설하겠다는 건 사업 모델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는 애초에 그 소위 기독교 정신과는 무관한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목사님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공감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시편에 보면은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자 받지 말라 이런 얘기죠. 신명기 23장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받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레위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동족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방인에게 이자를 받아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하여간 이자는 금기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 낮게 보고 돈놀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그러지 말라라고. 예. 뭐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은행이 뭡니까? 이자놀인데 결국은. 원금으로 주고 원금으로 받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종교에서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선과 복지 차원에서 뭐 마이크로 금융 차원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금융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목사가 할 소리야 이게. 자기 있을 때 이제 손님 오셨는데 그때 때마침 이명박이 태어나서 막 욕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몰랐는데 뭐 모든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심이 없는 분이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제사를 헌납한 역대 대통령이 누가 그랬냐 그 말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심이 없다기보다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완전히 지금 개신교인들이 이 뭐랄까요 담벼락을 쌓았어요 세상하고. 세상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의 상식이 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장로 대통령이 사기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 감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장로 대통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역대 장로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이야. 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주지스님이 네. 부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절할 일이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버젓하게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로 대통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행을 주실 것이다. 그 은행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주실 것이다. 이게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아이고. 지난 주간에 그 한 대형 교회였죠.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가 성추행, 이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늦게나마 사과하고 교회로 안 돌아가겠다,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그 관련한 그 댓글들을 특히 그 교회 청년들이 올린 댓글을 보면서 심각하게 절망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한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두둔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직전까지는 그 사과 성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었겠는가? 이건 너무 모함이다, 오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성을 하니까 네, 사실 부정은 못하고 네. 반성을 했으니까 됐지 않느냐. 네. 반성이 중요한 거다.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정권 출범했을 때 네. 장로 대통령 생겨서 좋아하지 마라. 한국 교회와 함께 이명박과 함께 한국 교회가 이명박과 함께 완전히 몰락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네. 사실 만약에 이명박 시대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각종 시사 프로에서 막 깎겠죠. 막 그렇죠. 깎겠죠. 근데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동네 슈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여기
출연한다고 하는 것도 걱정할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딱 집어서 보니까 왠지 모를 불안감. 그렇죠. 막연한 불안감. 네. 그게 사실 이제 공포를 내면화하는 들어온 작전이죠. 그 감리교회 있잖아요.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렇게 아실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그 교단은 한 4년마다 한 번씩 교회로 옮깁니다. 교회가 자기 거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표시하기 위한 그렇죠. 맞는 그런 얘기인데. 그 구도를 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삼형제입니다. 예.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그 유명한. 예, 그 유명한 삼형제. 예. 김홍도 목사님 발언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김홍도 목사. 네. 아, 유명한 분입니다.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네. 그때는 미국의 동성애가 판을 치는 바람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또 서남아시아에 있었던 쓰나미, 네, 지진에 쓰나미 때 요거는 이제 아니 이거 주일에 그 놀러 가가지고 그렇게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그리고 이제 쓰나미는 그 동남아시아에 예. 동남아시아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 세 형제가요 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셋 다 아들한테 교회를 다 물려줬습니다. 셋 다. 네. 예. 그래놓고 또 어떻게 북한을 북한을 그래놓고 어떻게 공격하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놓고 저 셋째 김국도 목사. 김국도 목사는 이 원래 그 감리교회에서는요 전과가 있는 사람은 총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회장이라고 하는데 이분 전과가 있어요. 꽤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무역 따짐으로 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법원에서 무효. 그랬더니 따로 차렸습니다. 우리 또 그 김국도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습이 성경적이다. 이제 말도 한 거야 이제. 세습이 성경적이다. 네. 지금 일단 국민일보 사태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조영기 목사가 아들이 한 3명 있는데 둘이 지금 형하고 동생하고 싸움이 났죠. 싸움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사후에 재산 정리를 이제 장남이 하겠다고. 사실은 옛날에 금융기관에서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 이거 매주 현금을 들고 오니까. 네. 그런 좋은 거래처 어디 있어. 그런데 이제 세금을 안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 한 분의 얘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성도들이 각자 다 세금을 떼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그 헌금 받고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이중과세잖아요. 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국가야 국가. 종교가 사업 모델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이게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 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네.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네. 사실은 제가 지난주가 제가 야인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이제 모 기독교 보수 방송에서 네, 잘렸죠. 조영기 목사를 비판했다가 잘렸습니다. 그때 우리 사장께서 조영기 목사가 대단한 스폰서였거든요. 우리 사장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이제 마틴 루터처럼 개혁하려면 나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언제 수리했느냐? 10월 30일 종교개혁일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루터대학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두 분 너무 즐겁게 좋은 시간 많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좀 길게 요걸 하셔도 돼요. 재밌었습니다. 길만 안 될까? 마지막 소감 짧게 하시네요, 의외로. 네. 아마 다 편집돼서 네.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못 보시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말이 많아서. 여러분들 오늘 재밌으셨습니까? 네. 하여튼 많은 또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성함과 연락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선물. 예. 자, 우리 핫탑도 드리고, 다 그리고, 드립니다, 다. 우리 시민의 포토에세이 길을 이야기하다, 그 길. 또, 그리고, 라피자. 라피자. 똥이 다른 라피자. 이거 진짜 먹어보세요. 예, 그리고, 맛있습니다. 자, 머니북도. 예. 그리고, 단편영화 VOD. 그리고, 땡큐 아메바. 예, 이렇게 준비가 됐고, 천안함 매진실은, 봉인된 천안함 매진실은 한 권이군요. 네. 주제책. 네, 주제책. 근데 문제는 대부분 딸린 분이. 딸려오신 앞으로 놓고, 예. 주셨는데. 예. 자, 그러면 시청자 퀴즈가 너무 응모가 없어가지고 당분간 좀 개점 교파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직접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보고 싶다. 네. 편집된 게 뭘까? 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응모를 해주십니다. 네. 방청객으로. 저희는 욕풀이입니다. 욕풀이 방송. 예. 네. 많이. 아니죠. 프리욕이죠. 프리욕. 프리욕. 예. 프리욕. 욕풀이하면 욕이 없다는 거고. 네. 프리욕지 됩니다. 예, 프리욕. 예. 네. 비비 처리되거나 다 없어진 거 네, 생으로 그렇습니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